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이 부동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10명 중에 한 8명쯤이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과연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니까 한 28% 정도는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27.3% 정도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부동산 투자 적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28%, 27.3% 비슷하게 균등한 흐름이 나왔고요. 어느 쪽으로도 무게줄가 쏠리지 않으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에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집을 사서 그만큼 투자 목적을 노릴 수 있을지, 그리고 손실은 보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2077-6356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걸어주시면 좋겠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02-5451-7988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또한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제 옆자리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오늘의 이슈부터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선두주자로 오피스텔이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 수익률 하락세 등의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피스텔 시장을 낱낱이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안전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그만큼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천만 시대가 열렸다라는 뉴스도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 논란은 계속 있어도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과연 오피스텔 투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오피스텔 작년부터 네. 계속해서 지금 최근의 인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어지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부터 작년부터 이어지는 저금리 1%대 기준금리 시대다 보니까 어떤 종목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렇게 수익형으로 이제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종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결국은 종목들 수익형 부동산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투자 종목에서 그 공급 과잉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여신 규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좀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요 측면과 또 이 수익적인 그러니까 임대 수요 측면, 임대 수익 측면이 있는데 일단 임대 수요를 봤을 때는 네. 우리 최근에 이거 통계 발표도 있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 굉장히 지금 급속히 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50% 정도가 지금 1, 2인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에. 이러다 보니까 소형 주택의 어떤 필요성이 가장 크게 좀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월세를 좀 부담하는 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거주지, 이 주거 환경도 이렇게 소형 주택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네. 오피스텔을 찾는다. 또 임대 수익적인 측면에서 한번 찾아본다면은 임대 수익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고령화 시대, 은퇴가 좀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유 자금 이런 거를 갖고 향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있는 이런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결국 뭐냐면 수요자 측면, 공급자 네. 측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박자가 맞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유의점으로 이제 좀 드려야 될 것은 아무래도 지금 공급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지금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일반인들이 이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네. 오피스텔 전용률은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다고 틀립니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전용률이 뭐 보통 분양 평수의 한 75%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한 50% 정도 전후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양률이 굉장히 전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문가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고, 일단은 뭐 한 가지 팁으로 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오피스텔을 수익형으로 활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저층과 뭐 향에 따라서 분양가가 굉장히 차등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뭐냐면 분양가는 좀 뭐 저층이라든가 뭐 향이 안 좋다면은 좀 낮을 수 있는데 결국 임대 수요 쪽으로 갔을 때 임대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저층이라든가 뭐 향이 안 좋은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좀 뭐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피스텔을 많이 거주해 봤지만 아무래도 돈에 민감합니다. 월세가 같은 오피스텔이라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기 때문에 향과 그리고 이런 면적들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나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송성문 대표가 직접 진행하고 계시는 세미나 가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세미나 일정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인하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일깨워 주실 거고요. 6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진행하게 되네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같은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전화번호도 열려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송성문 대표와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갖고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동작구 사당동에 대림 아파트를 네. 30평대를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30평대요? 네. 네. 네네. 근데 가격이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5년 후쯤에 들어가서 살 예정이고요. 네. 이 가격대에 이쪽 지역을 제가 매수해도 괜찮은 지역인지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전망까지 예, 네, 사당 좀 대림 말씀해 아파트를 주시면 보고 좋겠습니다. 계시고 5년 후에 네. 입주를 하실 거면 현재는 좀 전세를 끌고 들어가실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우선 매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투자성이 있는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죠.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 주신 게 5년 후에 이제 네.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지금은 네네. 그때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나은 것인지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예. 예. 제가 한 5년 후쯤에 거주할 때 다시 네. 아파트를 보는 게 나을지 네.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잘 네. 모르겠고 또 그 지역이 예. 전망이 앞으로도 괜찮을지 아, 네,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거주하신 데는 어디세요? 저는 잠원동입니다. 잠원동이요. 그런데 이쪽 네네. 지역으로 가시려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제가 아이 학교 때문에 와 예. 있어서 이제 네. 학교가 대충 끝나면 예, 그쪽. 제가 이제 잠원동 거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네네. 주거 이동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측면이라면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투자 측면으로 보신다 그러면 좀 다른 쪽으로 좀 변화를 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5년 후에 실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을 5년 후가 뭐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사실 예측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지 5년 후가 지금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제 지도를 좀 봤는데 사당 대림 아파트가 입지가 괜찮잖아요. 7호선 네. 남성역가도 역세권 아파트고 네. 전반적으로 근데 연차가 조금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지금 90년
2000년대 정도에 지금 지어진 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연차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건축을 하기에도 지금 아직 연한이 안 됐고,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않죠. 근데 네. 이 지역 자체가 사당권에서는 그래도 주거 선호도가 좀 높은 데예요. 지금 네. 예, 뭐 7호선 어떤 역과도 가깝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그 대림 바로 위에 쪽 그 사당 1구역 그 사당 레미안에서 또 분양했던 것도 있잖아요. 네네. 아시나요? 네네. 예, 그쪽에서 지금 분양가 자체를 뭐 30평대를 한 6억대 후반 7억 정도로 했는데도 네.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했거든요. 아, 그런 거 네. 봤을 때 지금 뭐 지금 대림 아파트가 지금 5억대 중후반을 간다면은 지금 네. 새 아파트하고 경쟁을 봤을 때 한 그 정도 갭이 난다 그러면은 사실 시세 가격 유지선은 맞아요. 그래서 네.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아주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또 뭐 2013년도 이 옆에 이수역 리가라든가 뭐 새 아파트들 네네. 시세가 지금 6억대 한 중후반. 결국은 네. 뭐냐면 오래된 아파트하고 지금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입지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네. 구릉지냐 아니냐 이 차이인데 새 아파트하고 차이를 봤을 때 지금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정도 선이라면 같이 요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은 들거든요. 결국은 네. 뭐냐면 사당 1구역 레미안이 입주 시기가 된다 그러면 뭐 한 7억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가겠죠. 이 지역에서 네. 가장 새 아파트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지금 대림 아파트도 그 네. 비율을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상승 여건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5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갭 투자, 전세를 놓고 투자 금액을 갖고 투자 효용성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쪽 사당권보다는 이 방배권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그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네네. 이수역이 일단은 그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방배권하고 사당권하고는 가격 폭이 커요. 뭐냐면 연차하고 이런 거 뭐 입지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 방배권이 지금 30평대가 평당 가격이 2천 7, 800 정도 간다고 보면은 이쪽 사당권은 평당 가격으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전후거든요. 네네. 조금 연차가 있는 아파트를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가격 폭은 큰데 결국 이 사당로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당동과 동작구와 서초구와 그 가격 폭 그 정도 폭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방배권 시세를 갖고 사당동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5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건 뭐냐면 네. 요 인근에 뭐 이수역 근처에 방배현대라든가 뭐 현대홈담 네. 2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지금 뭐 남성역 인근에 대림도 있는 거지만 남성역 인근에 대림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산다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는 드시잖아요. 네네. 이쪽에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파트 가격 차이는 있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기 뭐 방배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상승한다 그러면 사당권은 한 5% 미만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투자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쪽으로 갔다가 뭐 입주할 시점에서 이쪽 대림을 사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인 활용 측면이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전세 끼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매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5년 후에 실입주 목적이시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이 시간 호용성을 또 따져봐 주셨거든요. 투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사당동보다는 방배동 쪽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방배동 쪽 매물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매물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저희가 사당동과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시청자 상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네, 되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네. 3분 8단지 20평대 아파트 새로 놓고 네. 예, 같은 단지 30평대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예, 하나 아파트는 전세 놓고 계시고 같은 단지 네. 아파트는 또 같은 평형대 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10평대가 아니고 20평대는 네. 전세로 새로 놓고 30평대로 제가 새로 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평대는 전세를 놓고 계시고 30평대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예.
어떤 근데 고민이세요? 이제 그 20평대를 매수를 하고 네. 30평대로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은 20평대를 그냥 보유한 채로 네. 30평대를 알겠습니다. 매수하는 게 어떨지 이제 예, 결론은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낫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네네. 평형대가 적합한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그 무슨 아파트예요? 지금 한양 아파트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디요? 어디? 3번 8단지. 아, 예, 예. 덕유 주공 있는데요. 네, 저기는 제가 지금 새로 넣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한양은 제가 새로 살고 있어요. 아, 그 옆에 수리한양 아파트요. 네네. 예, 예, 예. 지금 여기 새를 살고 있는데 질문 주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 덕유주공 8단지를 그 소형평을 갖고 있는데 요걸 네. 매도하고 수리한양 아파트 사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보유한 채로 있는 게 낫겠냐 이걸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기 지역 3번에 오래 사셨어요? 20년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뭐 조성 시점부터 그럼 거주하신 거네요. 네. 예. 일단 3번에 대해서 일단 이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3번이 중요한 건데 이 3번 전체가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어차피 조성되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일단 주거 수요층이 안정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크게 급등도 안 하고 급락도 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시점부터 이제 연차가 좀 돼가고 또 한 가지는 일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시점에는 전부 이 지역이 지금 베드타운이에요. 네. 결국 업무 시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어떤 유입되는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이렇게 뭐 그렇게 특별히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평대에서 왜 30평대로 그 식구가 많으세요? 가족 수가? 아니, 넷인데 이제 화장실이. 예, 예. 주거 공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아파트는 좀 똑같다고 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덕유주공이라든가 이런 데가 일단 뭐 수리산 이쪽 뭐 친환경적인 아파트잖아요. 이 3번 내에서도 이 8단지 이 지역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데 덕유주공이나 뭐 지금 덕유주공이 조금 더 올랐죠 최근에. 네, 맞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평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지역의 가격 상승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2%. 예, 그리고 이쪽에 지금 소형 아파트가 왜 인기냐면 3번 지역이 교육 여건도 좀 잘 갖추고 있잖아요. 예, 3번역 주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세 비율이 뭐 지금 85%, 90%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형 아파트 가격이 30평대 중형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가격 폭은 이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거 환경 때문에 어떤 공간 활용 때문에 움직이시는 건 괜찮은데 두 아파트가 뭐 특별히 어느가 더 많이 오르고 어느 게 더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예, 실 거주하시는 목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고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해줘도 좋고 그냥 보유하셔도 좋은 이 둘 다 충족되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가격 상승은 특별히 기대하지 마시고요. 변화는 보지 마시고 만약에 편리하다 그러면 이동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를 선택을 해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네.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노원구 네. 3개주공 13단지 월세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기 오르지 않아서 예.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보유하셨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한 13, 14년 됩니다. 오래되셨고 현재 월세 예. 임대를 놓고 계시는데 얼마에 놓고 계시는지도 여쭤봐도 좋으실까요? 예, 1,500에 네.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놓고 계시고 우선 투자형으로 잘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과연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요.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투자 지역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대표님 예. 만나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그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저희는 동대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쪽을 그 오래전에 구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때는 저희 잘 이제 정보도 모르고 아,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질문과 관계없이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본을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놓는 것보다는 네. 조금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거든요. 서울 지역이 뭐 서울 지역이 지역마다 변화하는 그 어떤 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그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고 좀 한 군데다 갖고 계시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 이 13단지에 대해서 월세 지금 얼마나 그러셨죠? 1560입니다. 아, 1560. 지금 뭐 사실 때보다 가격은 조금은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예, 맞아요. 이 상계 주공 단지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그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쪽 지역도 뭐냐면 소형 단지로서 소형의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3단지뿐만이 아니라 상계 주공 전체가 뭐 우리가 지금 뭐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도 맞고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던 데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실수요층들이 좀 많은 지역인데 그 반대로 또 그렇게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는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아요.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신 것도 지금 여기 가격은 얼마 가신지 아나요? 예, 좀 알아요. 시세 얼마 알아보셨어요? 예. 얼마예요? 뭐 2억 2, 3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가 평당 한 1,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호가가 좀 오르면서 거래 전체적인 서울 지역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2년 정도 후에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2년이요? 예, 지금 한 2년 정도는 이 지역의 주변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창동역 예. 주변으로 해서 창동 차량기지 이전 어떤 사업이라든가 복합단지, 어떤 조성 이런 어떤 주변의 변화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건 결국은 뭐냐면 기본 수요층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호재예요. 또 이제 상계 주공이 이제 뭐 8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뭐 13단지, 14단지는 뭐 89년이지만은 다른 단지들이 88년이거든요. 이제 재건축을 또 생각해 볼 때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 상계동 지역이. 그런데 그런 걸로 이슈로 인해서 지금보다 분위기가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2년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 거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2년 후에 좀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라는 이유는 13단지 아파트가 사실은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아시나요? 예, 매수하실 시점에는 그런 걸 잘 안 따져보셨지만은 네. 이제 재건축을 생각해 봐야 될 때는 이제 대지 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13단지가 지금 용적률이 한 200%가 넘다 보니까 200% 전후되다 보니까 인근에 바로 14단지 있잖아요. 이쪽하고 대지 지분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바로 옆 단지지만. 그런 건 뭐냐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지분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변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3단지가 대지 지분이. 결국은 14단지 같은데 옆에 비해서는 좀 약간 비교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내가 수익이 조금 덜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뭐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2, 3년 후 정도 되면은 재건축에 대한 상계동 지역에 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런 바람을 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이런 전략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지금 보유하시고 지금 보유 의견은 뭐냐면 월세도 사실은 한 6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원래는 아파트를 수익적으로 활용하는 건 안 맞는데 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아도 그냥 무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월세 받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갖고 계신데 한 6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봐도 뭐 수익률이 한 3%대 초반은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높다라는 게 아니라 그 3%대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2, 3년 정도 후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서 좀 2년을 지켜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이왕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유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의논해 보시죠. 세미나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한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인하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6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매물들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점해 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그리고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가지고 나오신 매물 추천 포인트부터 받아보겠는데요. 원동희 팀장님, 오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현재 많은 R&D 센터 상주 인원 증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도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갖추고 있으며 강남권에서의 가격 또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R&D 단지 센터가 입점하게 될 그 지역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송승현 소장님도 두 가지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일까요? 네, 첫 번째 매물은 그 중구에 현재 위치를 하였는데요. 중구 필동에 위치를 한 다세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업무타운에 대한 그 형성도 상당히 좋고요. 네. 주변 일대에 그 세운상가 개발에 대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네. 염창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게 한강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또 주변 일대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네. 자체가 상당히 쾌적한 그런 것이 장점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매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과 4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12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의 임대가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금 2,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부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인데 우선 지하철 호선이 두 개나 지나가게 됩니다. 입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매물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많이 그 인하를 하였고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구에 위치를 하면서 다양한 역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충무로역을 이용을 하는데요. 3호선과 4호선이 현재 다니고 있고요. 주변 일대 뭐 1호선부터 6호선까지의 다양한 노선들이 교차를 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중구 자체가 서울의 그 개발의 최초 시초였다 보니까 그 서울의
기본적인 그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뭐 많은 그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중구의 그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명동에서 차지를 하였고요. 실거래 같은 경우도 상위 10개 중에 7곳이 이 중구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업무타운이라든지 상권들이 주변에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상당히 중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구 자체가 한 70% 정도가 상업과 업무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무로역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상단 쪽에는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와 그런 상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좌측에서는 남대문을 비롯해서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등 아주 상권이 잘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광화문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시청이라든지 종로 등 이런 직장인 수요층이 아주 두텁고요. 본 매물에서 바로 좌측에는 현재 동국대가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수요층이 아주 두터운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의 호재들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네. 앞으로 사람들이 땅 같은 경우는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중구는 하루에 유동되는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주변의 집가들이라든지 유동인구들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뭐 업무타운 같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문화라든지 뭐 컨텐츠가 개발을 하고 주변에 관광 상품이 아주 포진이 잘 되어 있어서 집가 상승을 하는 효과들을 보이는데요. 지금 벌써 그 서울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동인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유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단 쪽에 고가를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서울역에는 광역 교통망까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일대가 더욱더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명동이라든지 그 동대문 일대 면세점 사업이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가 들어서는 곳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라든지 유동인구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동이 면세점이 들어오는 모습, 그곳이 바로 충무로역에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무로역에서 상단 쪽에 보시면은 세운상가가 있는데요. 세운상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죠.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 창출이라든지 주변 일대 매출 증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안에 청계천도 다시 개발이 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 서울역 고가까지 공원화가 된다면 또 하나의 휴식처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점점점 많아질 수 있는 호재들이 참 많다라는 점 체크해 보셨을 것 같고요. 준공까지는 꽤나 시일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좀 미리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게 될까요? 네, 건물은 올 12월 정도 완공 현재 예정으로 네.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의 특징은 일단 3개의 단지라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큰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남산타워의 조망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실내는 그 풀 옵션으로 그 보통 상권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선호를 하는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네, 가격은 현재 2억 7,500만 원으로 현재 잡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 정도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활용을 하시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공급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2,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하시고 제가 아까 수요층이 상당히 두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재적으로 시세를 보셔도 한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 보셔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형으로 구성이 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그 저금리 때문에 이 임대 시장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변에 공급량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임대차가 두터운 시장 쪽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네. 모습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가서 직접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동희 팀장이 준비하신 두 번째 매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어서 가볼 지역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달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솔직히 역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도보로는 좀 이용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차량으로 우선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의 입지 분석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우면동 강남 제1의 쾌적한 자연 환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면동 지역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아주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면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 우면산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즘 올레길 찾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쪽으로는 양재천 곳곳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길을 따라 양재 시민의 숲역이 둘러싸여 있어서 힐링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면동 일대는 이러한 자연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보 3분 이내 거리에는 삼성, LG, KT R&D 센터가 위치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하겠고 연구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은 본 매물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고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어 법원단지가 조성이 된 교대역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달하실 수가 있으며 네.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생활, 주거, 교통, 그리고 자연 친화적 환경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녹지 공간까지 잘 조성이 된 지역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굵직한 호재들 많잖아요.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양재 우면 일대는 100만 평 부지가 지역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기업 R&D 센터로 조성해서 연구시설을 확대하고 유통 업무 설비를 확충하고 연구원들의 주거지 개발 등 빠른 속도로 서초판 실리콘밸리로 다시 태어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매물지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LG와 KT가 9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연구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한 집가 상승과 임대 수요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매물지에서 가까이 있는 파이시티 부지가 있겠습니다. 하림그룹에서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 우면 R&D밸리는 꾸준한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개발지가 될 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꿈꾸면서 R&D 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지역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6월 말에 준공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 단장을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건물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매물 대형 빌라에 신축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에 위치해 있고 도로는 6m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외관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되었고요.
조망권과 개방감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설치되어 풀옵션으로 설치 예정이고요.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건축회사가 신축함으로써 네.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겠고 현재 준공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방문하시면 내외관 모두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사진을 이렇게 또 들고 나오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강남 투룸 가격으로는 매우 저렴한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 2천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대출금 1억 6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시면 네. 5천만 원 투자하여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50만 원씩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 2억 4천만 원은 가격 경쟁력 또한 충분히 있으며 최고의 희소성 가치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지역 개발과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서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현장 꼭 방문하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관이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실물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내년 7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7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해져 있고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금 2천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네. 9호선 인기 노선입니다. 최근 이 지하철 노선 정말 사람으로 북적이는데 앞서서 사람이 발길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그 지역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곳 입지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지역의 큰 장점은 서울에서 갖고 있는 그 아주 큰 그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죠. 한강변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네.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그 한강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고요. 주변 자체가 현재 그 중공업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에는 염창동은 다른 그 강서구나 양천구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주변 자체가 거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다세대 주택이 오히려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주변 자체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 일대에 뭐 학군 같은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호선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 일대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9호선 중에서도 이 염창역 같은 경우는 현재 급행 노선입니다. 그래서 네. 강남가에 접근을 할 때 보통 완행을 타게 되면 한 40분대 소요가 되는데 급행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 9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네. 또 강남까지는 20분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급행 노선이 갖고 있는 힘은 같은 9호선 중에서도 아주 다르죠. 힘이 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주변 일대 업무 타운들이 아주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좌측에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우측에는 여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9호선을 따라서 가시면은 강남까지의 이런 업무 타운의 그런 형성 포진이라든지
그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때도 개연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강과 맞물려서 이런 교통편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입지해 있고 또 9호선 급행이 정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9호선이 계속해서 확장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확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호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9호선이 연장이 되죠. 잠실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또 강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강을 남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 업무 타운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관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연장이 되면 될수록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이 강서구가 집값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매매가들이 뭐 1위를 차지할 만큼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입지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강을 접하고 있고 네. 또 마곡산업단지라는 큰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모습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상 동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완공되는 시기까지 집값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강서구 그 공항대로 일대가 의료와 관광에 특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중공업단지가 지금 뭐 활성화 반항이 예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네. 지금 다른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도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도하실 거나 뭐 미래 가치를 보시더라도 장기적인 시간이 많이 단축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강서구 이 공항대로의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위치가 좌측에 상당히 좋죠. 뭐 김포도 그렇고 그다음 인천들이 그 공항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받고 귀국을 한다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현재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2019년까지 서부간선도로가 10.33km 정도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고속도로화된 것이 지하 산업을 통해서 안양천에는 더욱더 많은 녹지 공간을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월드컵 대교가 2020년 정도 개통 예정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상암동에 있는 인구라든지 또 그 상암 제2의 성산대교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교통도 완화되면서 연결거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과 서뿐만 아니라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개발 호재들까지 있으니까 개발 호재가 복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준공까지는 좀씩 남았습니다. 한 달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뭐 공교롭게도 이거 계속 단지형 네. 매물을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도 4개 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형 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염창동 자체가 아파트들로 한 그 80% 정도가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오히려 희소성을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주변 아파트 정도의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건물로서는 상당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가져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형인데 불구하고 주변에 그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양쪽에 도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상당히 장점일 것 같고요. 외관이라든지 실내는 인테리어를 외주에 줬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보다 훨씬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본 사진이 그래픽이기 때문에 진짜 실사진이 외관이 그렇게 조성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단지형으로 또 그 지역에 맞게 멋스럽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지역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시세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게 워낙 단지가 크고 토지 매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작년에 매수했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한데요. 지금 매매는 현재 2억 1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전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전세를 그 현재 지금 예상하는 금액은 한 1억 9천 정도 되는데 전세 활용하시면은 단지형
그 다세대 주택에 한 2천 정도 투자 가능하시고 주변에 한강이라든지 급행 노선이 있는 곳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셔도 한 7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그 상당히 그 임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기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니까 미리 토지를 선점해서 이렇게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얼마나 기대 가치가 있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를 보면은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많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한 5억 선 정도나 4억 선 정도 하면은 과거에는 한 1억 정도의 전세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네. 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그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그 임대가 잘 조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의 세미나 일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승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진행하게 되고요. 부동산 흐름 분석과 알짜 투자처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37-8899번으로 연락해 보시죠. 계속해서 원동희 팀장입니다. 7천만 원 투자로 부동산 연금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되네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소장님과 원동희 팀장님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